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자율구독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희택님, 정학분님 큰 금액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긴하게 우리 채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 자율구독료 콜드블루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신보경님은 아직까지 안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네. 참,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채널, 응원을 위해서, 멤버십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정액 자체가 뭐, 저한테 기속되는 거는 4,990원 이렇게 클라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는 6,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금 떼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 또 유튜브사에서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 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클라리스가 그렇고 그다음에 티아그라가 있고 울테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 뭐 더 이상의 것도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클라리스, 티아그라, 그다음에 울테그라 이렇게 세 종류로 제가 한 것은 이것은 이 용어를 우리 자전거 전문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자전거 체인의 등급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가 착안해 가지고 그렇게 제 제목을 그렇게 멤버십 그레이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참 주제가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며칠간 김병기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전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힘 쪽에서도 김병기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뭐 이해훈 그 카드를 민주당에서 그 국무위원으로 그렇게 발탁하려고 하는 것이 한 달 정도 전부터 준비 작업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김병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든 어떻든 간에 왜 이 시점에 김병기 사건이 터지자 왜 이 시점에 이해훈 카드를 던졌느냐 이거는 적어도 해명이 돼야 되겠죠. 어떻든 김병기 반장 여기서 제가 뭐 원내대표니까 반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칭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중대장 정도 여기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라이언 일병이 아니라 김병기 일병도 아니고 그래서 그 김병기 반장 김반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김반장 구하기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동원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대통령 김반장 구하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김반장은 사실 원내대표 자료도 내놔야 되고 의원직까지도 지금 아무래도 좀 덜썩거리고 하는 이런 문제, 형사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아요. 고소 고발 이미 돼 있고 뭐 벌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김병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특정 사건, 저는 이제 그냥 막 떠드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우리 논문 쓰듯이 사실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개요라든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이냐 또 형사처벌은 어떻게 받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쭉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 이게 하나의 논문 쓰듯이 그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흐름으로 제가 요즘은 지금 최근 며칠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나중에 가서는 또 이제 그 여러 안건이 생기고 이슈가 생기고 하면은요. 개별 이슈별로 여러 가지를 그렇게 다루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것들은 워낙 그 이슈가 지금 현재 그 여의도 정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정가를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체계적으로 제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바라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썸네일 다시 그 메인 헤드라인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김병기 반장을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실패로 귀착될 거다. 그래서 김병기 사건이 실제로 전말이 어떤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까지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지금 현 대표는 당 대표는 비명계잖아요. 뭐 반명이라고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노선에 진보 좌파 쪽에 있습니다만은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손을 맞잡고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는 못 되잖아요. 그리고 당을 이제 차기 정청래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을 지금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정한 거리라든지 자기의 어떤 선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고 또 내년 2026년 되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되면서 당 대표를 던지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로 당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2026년도에 보궐선거에서 2년짜리 온전한 당 대표로 재선출될 되어야지 자기가 대권 후보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저 정청래는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당권 장악하기 위해서 당권 재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차곡차곡 그렇게 행보를 그렇게 그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와 대적할 수 있는 또 용산 지금 용산이 아니고 이제 이사를 했죠. 그 어딥니까? 저기 청와대. 이제는 청와대 이름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네요.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의 그 실제 라인으로 해서 김병기를 원내대표로 그렇게 심어뒀는데 김병기가 지금 난리를 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그렇게 김병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을 장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당 장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병기 사건의 전말,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당 장악 실패. 물론 이제 뭐 그 완전히 그냥 실패하고 당 따로 청와대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당 주도권을 원내대표가 딱 쥐고 있으니까 당 대표가 제대로 당 대표하고 조금 엇박자로 놓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만일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던진다든지 했을 때 원내대표를 누가 차지하느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 빠진 이재명 대통령계,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원내대표를 다시 차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만일 친청계, 그러니까 정청래계에서 정청래와 코드 맞는 사람이 원내대표까지 됐다. 그러면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칫하면은요, 진보 계열 안에서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사이에서 자칫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통이 당 장악 실패한 것 이거는 이제 김병기를 날리고 그렇게 원내대표를 친명계로 그렇게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당 장악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 그 위기에서 이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잘 그렇게 그 당과의 관계에서 잘 그 해법을 찾아낼까 하는 것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해훈 그 국힘의 송파 어딥니까? 강남 서초 의원인데 제가 어제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서초 의원인데 서초에서 3선을 한 사람이죠. 이해훈 의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훈을 여전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해훈에 대해서 뭐 완전히 변절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힘에서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이해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해훈 사건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뭐
무슨 뭐 전당대회는 아니고 무슨 저기 이해운 그 지역구 뭐 그쪽에 무슨 당원 대회를 뭐 하기로 뭐 오늘인가 그렇게 날짜를 잡아놨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받고 뭐 모든 절차가 완전히 진짜 카운트다운 할 정도로 바로 직전까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이해운이 저쪽으로 국무위원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던지는 이런 형태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국힘에서는 바로 3시간 만에 그냥 당적을 박탈을 했잖아요.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힘이 지금 이 모양을 보면서 딱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야 진짜 이렇게 국힘이 정말 이게 대책 없는 정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역 3선을 빼간다, 장관으로 빼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올바른 그런 어떤 뭐 탕평 인사니 이런 데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맞대응하는 것조차도 지금 국힘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맞대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힘의 이 맞대응이 그렇게 저는 협족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힘 쪽의 상황이고 저는 이번에 김반장 김병기 사건하고 이해운 사건하고 이거는 결코 다르지 않다. 별개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해운 카드가 한 달 전부터 뭐 준비가 됐든 어떻든 간에 뭐 그쪽하고 접촉을 했든 어떻든 간에 왜 김병기 사건이 터지자 이해운 카드를 던졌느냐. 이거는 결국은 김병기 카드를 이거는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의도로 지금 현 시점에 던진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통령실에 청와대에서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탕평책의 일환이다. 또 김병기 사건은 우리하고는 모르는 사건이다. 청와대하고는 관계없다. 이거는 우리는 뭐 사전에 무슨 뭐 협의니 이런 것들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김병기하고도 선을 긋고 이해운 차출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있어서도 이미 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 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도 김 반장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희석시키는 것, 김병기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전국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상황에서 이해훈 전 의원이 과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해서 그렇게 이 장관 자리를 그대로 꿰어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뭐 단순히 국힘에서 뭐 동의를 안 한다 해서 이게 꿰어차지 임명을 안 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못 하고 하는 거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인사청문회도 어쨌든 절차만 밟으면은 일단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운에 대해서 이게 김 반장이 아웃되면은 과연 이해운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대로 그 약속이 지켜질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김 반장 아웃되면은 김 반장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이해운은 카드를 꺼냈는데 김 반장 아웃되면은 이해운을 그대로 데려갈 필요는 없다. 당 내에서 이렇게 이해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지금 완전히 반발이 심해요. 심지어는 이은주 같은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운 카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고 아마 개딸들이 여기 이해운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지금 강경 노선으로 이게 태세가 바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해운 그대로 밀고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대통령도 뭐 그러자 이제 김 반장 부분에 말씀을 조금 미리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해운에 대해서 지금 낙점은 했지만은 지명은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단 이해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윤의경인의 앞장서고 탄핵에 반대했고 또 비상계엄에 동조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지금 거구들이 해왔던 그 입장, 거기하고 똑같이 지금 페이스를 같이 하고 지금 현재도 그 자기 지역구에는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하는 민주당 비판하고 하는 그런 또 윤어게인 성격의 그런 프랜카드가 이해원 프랜카드가 아직까지도 자기 지역구에는 남아 있어요. 그대로 지금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대통령이 이해원을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뭔가 지금 제고하는 듯한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어게인하고 단절을 먼저 해야 된다. 단절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운 지명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보도가 속보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반장 부분, 또 윤어게인 단절 부분, 이해훈 임명 강행 여부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한 꾸러미로서 연결이 다 돼서 그렇게 이것이 다투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 요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의 개요입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본론에서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그냥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좀 방법을 제가 또 자제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길어지고 이렇게 말이 자꾸 나와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제동도 거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앞으로는 또다시 제가 정신 차려서 이제 방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통의 이제 첫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통의 그 김반장 구하기 실패, 그리고 이해운 카드는 스스로 이거는 아마 소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요, 본질적으로 김병기 구하기를 위한 국면 전환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사건은 김병기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라 소위 권력형 구조 의혹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보수 출신 경제통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현재의 그 위기의 전국의 프레임을 바꾸고 김병기 부분에 대한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이런 선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처음부터 그 성공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요. 우선 첫째로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김반장 구하기가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유를 제가 5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김반장 구하기 실패는 예정된 카드였다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김병기 사건은 이미 원내대표 사퇴, 특검 요구,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이미 그 사법 절차를 향한 이런 그 레일 위에 벌써 올라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다른 인사 카드 같은 것들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덮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지금 진전이 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인사 카드로 해서 의혹을 덮으려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기 때문에 저도 벌써 이것을 이거는 물타기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조차도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것이 역풍을 오히려 키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김병기 구하기가 실패로 기우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자 이해운 카드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명은 하되 이해원 카드에 대해서요, 장관 지명은 하되 윤어게인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가리늦게 이미 이전에 윤어게인과 이해원이 자기는 윤어게인 쪽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명을 했으면은 훨씬 더 이게 순차적으로 맞았는데 이거는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허겁지겁 지명하고 이게 지금 윤어게인 그 찬양하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덜 추워지니까 지금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단절 그
입장 표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순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물타기용 이해운 지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명을 먼저 하고 사건이 터지자 문제가 불거지자 그 윤핵인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이런 모순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해운에게 윤핵인과의 명확한 단절을 스스로 표명하라고 그렇게 선을 끊는 이런 그 장면이 연출이 됐죠. 어제 속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운 지명자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사전에 부정하는, 이미 지명은 했는데 정체성은 우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사전에 사전 지명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이해운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될 대로 되라. 이해운 지금 지명은 했지만은 앞으로 흘러가는 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인사를 지명했지만은 인사에 대해서 방치하겠다. 나는 끝까지 이해운을 장관으로 앉히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는 나는 없다. 흘러가는 대로 보겠다. 이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해운은 지금 스스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대에 오른 소위 그 수험생이 된 듯한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운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전향이 아니라 치욕적인 변절의 퍼포먼스를 이해운은 이재명 앞에서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퍼포먼스를 이재명 앞에서 쇼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쇼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장황하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조전혁 의원이 옳은 얘기를 썼어요. 조전혁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향을 하긴 했는데 전향은 이해운이 전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전향을 하게 되면은요, 고통스러운 자기 부정과 논리의 가교를 요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이해운에게 요구되는 것은 탄핵 반대 사과다. 탄핵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받고 있고, 계엄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받고 있고, 윤어게인을 찬양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받고, 이렇게 일괄로 그동안 쌓아 올리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성 입증 의식에 가깝다고 이렇게 조전혁 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이죠. 이것은요, 본인이 어떤 사상을 그냥 전향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운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해운이 이 정도까지 자기 정체성을 말살시키면서 파괴하면서까지 진짜 치욕의 변절 퍼포먼스를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정말 참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자기 이때까지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지금 행동을, 퍼포먼스를 하기를 이재명한테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조건인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이해운이 치욕적인 변절 퍼포먼스를 쇼지를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 내부와 개딸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 즉 이해운이 아무리 사과를 거듭해도 강성 지지층은 이를 진정성 없는 갈아타기로 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신뢰 상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 항상 있어 왔던 사람이고, 알짜배기 서초, 강남 3구 서초, 거기 깃발 꽂으면은 당선되는 그런 곳에서 3번이나 연속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변절을 했다. 우파로부터, 보수 우파들로부터도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는 이런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관 자리 그거 꿰어차려고 그렇게 치욕의 변절의 선언을, 쇼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민주당에서 용납을 하고 또 민주당의 기반인 개딸 그룹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 반발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양쪽에서
국힘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의 기반인 개딸이라든지 민주당 내부에서의 다수의 의원들 쪽에서도 모두 버림받는 정치적 고립이 예정돼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낙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일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을 이혜원이 거쳐가지고 임명이 실제로 강행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 장관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렇게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개월, 아무리 길어야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날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그렇게 봅니다. 많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나 재정은 진짜 정부의 살림살이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자기 코어 멤버가 자기 코어 핵심적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계획 짜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이나 재정은요, 이념과 노선의 핵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혜원의 정책 DNA와 이재명식 재정 운용은 이제 데려다 놓긴 했지만은 서로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뭡니까? 기본 자산인가 하는 거, 그런 것들, 기본소득 같은 거, 이런 용어에 있어서 서로 우선 그 자체에서 충돌되잖아요. 충돌돼 왔잖아요, 이때까지.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재명하고 이혜원하고 이렇게 DNA 차이로 해서 충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요, 조기 이탈, 그러니까 조기, 사퇴 또는 사퇴 요구를 받는 이런 상황까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서 이혜원을 정식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이런 그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끝이 보이는 그런 균열을 예고하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를 지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기했던 김병기 특검하고 통일교 특검하고 이 두 개를 쌍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새해 이제 2026년 새해 신년에 주의제로 그렇게 부상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혜훈 물타기 카드 이것이 실제로 김병기에 대해서 김병기 물타기려고 했던 그거 자체가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김병기 구하기가 실패하게 되면은요, 이혜훈 카드는 오히려 이것을 김병기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카드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 안에서 성격 다른 DNA의 인물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이런 이혜원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전환될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명은 김반장 구하기용이었고 구하기가 실패하면 지명도 함께 붕괴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윤핵인 단절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그렇게 윤핵인을 단절해라. 자기 치욕의 변절 퍼포먼스를 보여라.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로서 지명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받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인사 실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낙마하든 임명하든 오래 가지들 못할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김병기 사법 국면의 가속화와 이혜원 개인의 정치적인 이런 완전히 이제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짜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다루어 봅시다. 김병기 얘기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김병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이라든지 의혹 같은 것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렇게 들어갈게요. 지금 김병기 사안의 본질은요, 김병기 본인의 어떤 일탈 문제가 아니고 권력형 관리 실패에 누적된 이런 사안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 안에서 내부적인 권력 투쟁의 하나의 어떤 폭발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병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이나 의혹을 한번 보자. 이게 5가지 정도로 이것도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좌관 갈등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우선 첫째로 보좌관 갈등 문제입니다.
여러 다양한 어떤 복수의 정황에서 드러난 핵심은요, 인사나 업무 지시 등의 어떤 불투명성과 책임 전가, 보좌관에 대해서 책임 전가시키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실에 있어서 내부 소통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한 보좌관에 대한 배제, 압박 정황이 제기되고, 또, 다른 이제 그만두고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쿠팡하고 뭐 어디 이쪽 편에 비스민가 어디에서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잘라내려고 압박까지, 2차 압박까지 그렇게 가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 보좌관에 대해서 배제나 압박 정황이 제기되면서 권력의 사유화 논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충돌이 아니고 공적 조직 운영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권력형 권력형 오판이다,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관 갈등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김병기의 업무 처리 과정의 불공정성 의혹입니다. 예산 정책 관련 사안에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유리한 그런 판단이 반복됐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공식 절차의 어떤 기록이나 설명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요. 사후 소명 역시도 아주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자의 재량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으로 보완돼야 되는데 그 고리가 대단히 느슨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의 불공정성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병기는 사적 네트워크의 공적인 영향력 행사를 했다고 하는 사적 네트워크, 자기 부인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어떤 공적 영향력 행사를 했다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의혹이 상당히 또 부각이 됐습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비공식 채널이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곧 이해충돌 관리에 대한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이해충돌이 됐느냐보다는 이해충돌 과정의 문제고, 사전 차단 장치가 작동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관건이 되는 것인데, 관련 내부 통제 기록은 충분히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병기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그 대응의 부적절성을 또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그것을 빨리 풀려고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맞대응하는 이런 그 잘못된 해법을 동원했다는 거죠.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대응은 신속한 사실 공개와 독립적인 이런 검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안 축소, 프레임 전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판을 자기한테 바꾸려고 국정원에서 했듯이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이번에 완전히 실패작으로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의혹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숨기는 것 아니냐라고는 이런 의심만 더 키웠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카드가 등장하면서, 이해운 인사카드가 등장하면서 개인 문제가 오히려 국정 이슈로 확대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병기는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의 공백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 판단으로 나아가기 전에요, 정치적 책임도 엄연히 김병기한테는 존재하죠.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우선 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이 되면은요, 독립적 조사를 수용을 했어야 돼요, 김병기는. 또 직무분리 같은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계가 생략되면서 여론은 방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논란은 뭐 개인 비위의 어떤 의혹의 뭐 집합체가 아니고 권력 운영의 표준이 오히려 무너진 상태다, 무너진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 이러한 이런 개인 비리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인사카드를 동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요, 김병기 구하기는 앞으로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김병기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오히려 더 정폭돼서
오히려 대통령실에 김만 빠지고 지지율만 꺾이고 또 국정신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드러난 쟁점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이죠. 5가지라 그랬습니다. 보좌관 갈등 문제, 업무 처리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 사적 네트워크의 뭐 공적 영향력 행사 문제, 자기 부인이 시의원, 시의장만, 초선을 시의장 만들어가지고 법카를 자기가 부인이 쓰고 막 하는 이런 문제들, 또 뭐 인사에도 개입한 것 같아요. 위기 대응, 이것을 처리를 빨리 신속하게 수습하고 빨리 다독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맞대응하면서 이렇게 나간 이 방법 이거 자체도 잘못됐다. 정치적 책임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 이래 정무 능력이 의외로 김병기가 정무 능력이 의외로 부족한 이런 면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기는 이와 같은 자기 아마 지금은 인생의 일생일대의 지금 위기라고 그렇게 본인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맞대응하는 형태로 이렇게 갔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럴 때 자기가 잘 해법을 찾아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김병기 사안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지금 의원들이 권력형으로 해서 자기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비서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막 함부로 써먹는 과거에 그 강선우나 그 밖에 다른 의원들이 과거에 진짜 완전히 진짜 집에 그 종 부리듯이 이렇게 밑에 보좌진들을 써먹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범 수준도 못 되는 인물이다. 더 사악하다. 더 나쁘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로서 이와 같이 이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논쟁의 출발점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이런 각종 개인 의혹이 이거는 개인 실수나 단발성 그런 그 자범이 아니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 지금 의원들이 모두 다 입 있는 의원들은 모두 다 사실은 야당 쪽에서 국힘 쪽에서는 한마디씩 다 SNS에서 다 지금 던지고 있고 또 방송 나와가지고 김재원이니 이런 쪽은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내고 있는 이런 아주 그 강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좀 비중 있는 인물들을 한 서너 사람, 네 사람요. 주진우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동혁 국힘 대표,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김병기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차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국힘의 법률위원장도 맡고 해서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이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주진우 의원은 이거는 형사 프레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사 프레임을 오히려 이해운 이런 카드로 해가지고 완전히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프레임으로 형사 사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진우 의원은 김병기 사안을 형사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낙인을 찍는데요. 정리를 하는데요. 김병기에 대해서 단순한 도덕성 논쟁 문제가 아니고 김병기는 뇌물,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터뜨리자 협박하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요건이 결합된 권력형 비리 패키지다. 이렇게 지금 주진우 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 문제 역시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서 나온 이런 반응이 아니고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자기의 어떤 권력형 권한 의원, 국회의원 또 지금 현 강력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형사법
형벌, 협박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이게 형사처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주진우 의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 두 번째, 윤리위에서 수사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윤리위를 빨리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국회 전체 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 촉구를 해야 된다. 수사 촉구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병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병기 배우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보좌진 관련 사안은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주진우 의원은 뭐 특검이라든지 김병기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까지는 아직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상식과 품위, 민심의 어떤 그 용어에 있어서 오히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치의 상식의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표현하기를 뭐 풍자나 이런 직설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든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친명 지도부의 위기관리 실패와 도덕성의 붕괴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준석도 어떻게 김병기 사건을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 사퇴, 여기는 똑같아요. 지금 뭐 모두 다 지금 똑같습니다. 원내대표 사퇴하라. 그 다음에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해라. 그러면서 셀프 면피는 시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 얘기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국힘 대표는 여권 내부의 균열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여권 내부 균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는 김병기 논란을 정권 운영의 불안정성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개인 문제를 방어하려는 과정 자체가 친명 내부 균열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요. 원내 운영의 정당성 상실을 이유로 해서 조기 사퇴를 요구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김병기에 대해서 방어막 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에 중단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권력형 의혹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참 그래도 논리적이고 많은 이런 나이는 가장 젊지만은 그래도 이준석을 빼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진짜 이런 많은 것을 간파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한동훈의 이 대응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일관되게 권력형 의혹은 개인의 사과나 해명으로 끝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명 책임이 우선돼야 된다. 의혹이 제기되면은 곧바로 즉각 본인이 자료 공개와 독립된 이런 검증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을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해원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분리의 원칙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해원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해원 지명 케이스를 등장시켰는데 이거는 수습에 있어서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김병기 사건은요. 당직이나 공직에서 물러나서 검증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그 어떤 영향력을 일단 우선적으로 차단시켜야 된다. 그것을 직무분리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검을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해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로 충분하지 않거나 이해충돌이 얽힌 권력형 사안이라면은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는 한동훈 대표는 김병기 사안은 단독 특검 또는 통일교 의혹과의 쌍특검 구상까지 언급을 하면서 범위를 딱 한정해서 이렇게 하되 그 김병기 특검의 어떤 독립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원내대표 사퇴를 하라. 그 다음에 독립된 검증을 수용을 하라. 필요하다면은 특검까지 김병기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그래도 해법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도 제대로 지적하고 있고 해법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을 아까 일단 설명해라. 자료 공개 제대로 해명해라. 프레임 전환하려고 이런 어떤 국정원에 있듯이 안기부에 있듯이 그 당시 그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하고 안기부 출신이라고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일단 김병기가 원내대표 자리에서 일단 먼저 물러나라. 의원직도 물러나라. 그러고 나서 이 사건 풀어나가는데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하고 풀어라. 그 다음에 특검 수용해라. 특검 수용해라.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또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김병기에 있어서 또 문제가 등장했는데,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이에 통화하고 전화 녹취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덜 추워졌어요. 오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어제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많이 뿌려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보내오고 SNS에 막 뜨고 그래서 결국 저도 계속 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어쨌든 11분짜리인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그래도 열어봤습니다. 황당하대요. 황당해요. 강선우 김병기 사이에 통화하고 전화 녹취로 회자되는 그 표현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라 하는 이런 표현,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1억이 어쩌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이런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살려줘라. 이건 이미 스스로 지금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좀 살려주라 하고는 이 문장은요, 단순한 어떤 하소연이나 그냥 서로 간에 편안해서 하는 얘기 그런 정도, 그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야. 서로 대화하는 그 어떤 문맥에서 그냥 쉽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런 얘기 정도, 농담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진지했어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정치적인 구명 요청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나 좀 살려줘라. 정치적인 구명, 요구, 요청 이런 식으로 이미 분위기가 짜여졌습니다. 정치에서 어떤 위기의 본질은요, 맥락과 이미지거든요. 특히 원내대표라는 핵심 권력자가 동료 의원과의 통화에서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받게 되면은 사안을 개인의 어떤 방어 차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당, 계파 차원의 공동 방탄 문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김병기가 잘못했느냐, 김병기에게 잘못이 있느냐 여부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 친명계가 권력을 이용해서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가, 친명계가 집단으로 이제 서로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엄호해주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김병기가 옳고 그러냐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지금 자기들 모두 다 똥 묻은 개들끼리 서로
그렇게 예? 서로 지금 보호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친명계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뭐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실제 그 조직의 붕괴, 친명 조직의 대통령이 지금 엄연히 아직까지 불과 뭐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대통령인데 무슨 벌써 친명 그 아직까지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초기로 대통령 초기로서 그런데 이게 뭐 저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저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와야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이거는요. 실제 그 친명계의 조직이 와야 되는 이런 붕괴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친명계의 정치적인 신뢰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특정인 김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친명계들이 전체가 지금 함께 방어에 나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내부에 그냥 그 친명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서로 공범이다. 만일 거리를 두게 되면은 배신으로 이렇게 친명계를 배신한 자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어느 쪽도 사실은 참 친명계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통화 논란의 진원지인 바로 강선우 통화 논란도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병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보면은요. 원내대표 사퇴를 최소한 원내대표 사퇴는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30일 날 뭐 이제 자기 입장 표명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원내대표 사퇴는 바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대체로 여든 야든 민주당 안에서도 이 입장을 이렇게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직 사퇴까지는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본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방어막이 그래도 의원직인데 의원직까지 박탈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해서 민주당 원내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막 지지율이 막 그냥 5% 10% 떨어뜨리는 이런 지금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의원직 사퇴까지도 가게 되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당에서 민주당 내에 진상조사,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자료 공개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에 공개돼야 된다. 알려져야 된다. 저 윤곽들은 알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로 해가지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특검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김병기 사안은 더 이상 해명을 하고 자시고 이 문제가 지금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신속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김병기 사건은 빨리 수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김병기 사건에 있어서 진짜 심각한 것은요. 동작갑이잖아요. 김병기가 동작갑이잖아요. 근데 김병기 동작갑에 이미 그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김병기의 이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추어져서 벌써 오픈이 됐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묻혔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주당 주도하고 나서 그때 문제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윤전통 문제, 문재인 때 문제, 2022년, 2020년 이때도 김병기 사건은 묻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민주당 절대 다수 정당이었잖아요. 누가 이것을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김병기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동작갑에 총선에 같이 경쟁을 여러 차례 했던 장진영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장진영 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병기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문제제기 주체인 장진영 전 의원이 똑같은 동작갑에 지금 여당 야당 후보였습니다. 김병기가 당선이 됐죠. 장진영 전 의원이 오랜 기간 김병기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총선 경쟁 관계에 있던 인물이죠. 장진영 전 의원이. 지역 정치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구의회 권력구조, 당내 역학, 인물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장기간 축적되고 소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장 전 의원은 이런 맥락 속에서 김병기 관련 의혹을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번 어제 기자회견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과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해서 발언의 책임성을 높였고 녹취나 공개 자료,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을 구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논지를 쫙 발표를 했어요. 막 이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의혹 제기하고 해명하고 반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사와 재판까지 다뤄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불이 너무 깜빡깜빡 해가지고 눈이 제가 되게 영 상태가 안 좋네요. 우선 첫째로 장진영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4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병기 배우자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가 사적 사용 시점이 2022년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2022년도 것인데 2020년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의원 또 구의회 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카드를 김병기 배우자가 그것을 쓰고 다녔다. 이런 지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초선 구의원을 구의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 선출하게 되면 분명히 뒤에 마크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초선 구의원이 구의장 되도록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람, 초선 구의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계되어 있다. 그 초선 구의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카드를 배우자가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자리를 주고 법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거래했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적절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가성 문제로 해서 형사적인 쟁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병기가 제기했던 허위 제보 프레임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로 맞대응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소송 사법적인 문제가 되죠. 또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 부부의 본인도 아까 나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좀 살려줘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것. 김병기 부부의 뇌물, 업무상 배임 이런 공범 구조라는 거 하는 겁니다.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의혹의 실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냐 하면은요. 장 전 의원이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카드가 육성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조진이라고 하는 전 동작구의회 의장하고 이 사람이 법카를 넘겨준 사람이죠. 초선 의원으로서 구의장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배우자, 김병기 배우자하고 육성 녹취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녹취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업무 추진비 카드가 김병기 배우자에게 넘어갔고 그 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시절에 카드 사용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런데 2020년 조진이가 구의회 의장을 맡았던 그런 시기에도 동일한 카드 사용 정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썼던 전반기는 의장이 구의회 의장이 2020년에 전반기 의장이었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금액을 다 떠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는요. 가장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초선 의장을 만들어주고 법카를 뺏었다는 이 문제입니다. 장진영 전 의원이 조진희 전 의장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과정을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의장 만들어 놓고 그 대가로 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가 김병기 배우자에게 사실상 상납되듯 사용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초기에 김병기는 그랬죠. 자기는 카드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금 녹취 카드, 녹취하고 카드 내용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공개가 돼 버렸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무고죄 문제, 형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제가 메시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